아주 악랄한 털어먹기로 가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레벨은 저 정도라고 보시고 그래서 결국 저점 매수를 갖다가 자꾸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요즘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고 무슨 뭐 평생에 한두 번 맞는 기회고 지금 아니면 부자 못 된다는 그런 식의 썸네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0011번님 오늘도 이진우 소장님 답답한 분노로 시작할 것 같네요. 유유해 주셨고요. 0396번님 주식시장은 답답하지만 이진우 소장님 말씀만은 시원시원해서 이 시간 챙겨 듣습니다 해주셨고요. 뭐 일성과 일가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 저기 연준의 메시지, 파월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번 잭슨 홀에서부터 들었죠. 네. 예, 진짜 이빨 꽉 물고 나왔습니다. 이빨 꽉 물고 나왔고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그 중앙은행들의 메시지는 higher for longer,로 압축되죠. 네. 좀 더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네. 좀 더 오래 for longer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십수년 동안 들었던 lower for longer의 반대죠. 네. 낮은 금리를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1년에 2% 정도라도 물가 상승이 나오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들이 없고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해대던 연준이었습니다. 네. 애초에 정해진 스케줄이라고 뉴욕 연방은행에는 영래포 방식으로 은행권에서 남아 돌아 어디 갈 데 없는 돈들이 영래포로 하루하루씩 그렇게 다시 연준으로 잠기는 돈이 2조 1, 2천억 달러 이러는 와중에도 양적 완화를 했던 연준이 네. 돈이 넘쳤습니다. 네. 넘치는 와중에도 양적 완화는 네. 했고 뭐 그랬던 연준이 이제 와서는 연말에 연방기금금리가 4.5%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고요.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뭐 위험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봤는데 그건 또 바로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했는데 하여간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네, 악재를 뭐 그런 또 식으로 했습니다. 했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higher for longer 금리가 higher for longer인 상태에서는 그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lower for longer를 갖다가 네. 각오를 하시는 게 상식적이죠. 네. 예. 근데 킹달러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 그런 영국의 행태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이게 꼭 이런 시기에 그래야만 했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이 좀 나오거든요. 예. 꼭 이래야만 했습니까? 꼭 그러니까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참 뭐 어디나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네. 정치인들은 그런가 봅니다. 우선 3-3 슬라이드 파운드 달러 한번 보시죠. 네. 지난 주말 특히 이렇게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뭐 뉴욕 금융시장에서 국채 수익률 급등 네. 그리고 환율 달러 강세 네. 초강세. 예, 네. 특히 파운드의 어떤 파운드 지금 흐름을 보시죠. 네. 지금 저 역사적인 저 저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1.08 뭐 이러고 있는데 1파운드당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이게 이제 유로에 이어서 1대1도 깨지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내용은 아시죠? 네. 다 설명했습니다. 리스 트러스 저 뭐 새 총리가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골병든 영국 경제 살려보겠다고 내놓은 게 감세입니다. 네. 예, 감세인데 우리 돈으로 한 70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 450파운드 규모 그렇게 되는데 법인세고 무슨 뭐 개인 소득세고 덜 받고 뭐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덜 받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덜 거두면은 정부는 꾸려가야 되고 예산은 또 확대되고 에너지 보조금 뭐 준다고 하고 그 돈 땅 파서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또 적자 국채 발행하겠네요. 네. 예, 적자 국채 발행한다. 국채 발행하면은 그 국채 발행해서 시중 돈 빨아들이겠습니까? 보나마나 또 영란은행이 영국 중앙은행이 또 파운드 찍어내겠네요. 예. 국채 발행 자체가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논리이고 그걸 또 파운드 찍어내서 한다면 파운드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달러엔도 보시죠. 네. 달러엔도 보시면은 지난 22일 날 목요일 날 말이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하루 있고는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안 하고 필요시 추가 금융 완화도 뭐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내년 4월에 퇴임할 분이 네.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지금의 이 통화정책은 향후 2, 3년간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자기 퇴임한 이후에도 이 완화 정책 네. 변함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달러 사고 엔을 안 팔겠습니까? 네. 예. 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봤던 85년부터 95년까지의 플라자 합의는 미국,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던 때죠.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만 지금은 일본도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네. 거기다가 엔은 저렇게 계속 뿜어대고 있고요. 남들은 지금 금리가 4%에서 멈출지 5%에 멈출지 모르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려가고 있는데 이들은 제로금리에다가 10년 국채 수익률, 일본 국채 수익률이 0.25%만 올라갈 정도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무한정 또 사들이면서 네. 0.25% 안으로 들어들이는 수익률 곡선 이 YCC 컨트롤합니다. 예, YCC 그걸 갖다가 컨트롤.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 엔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는 와중에 구로다 총재의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고 10분 후에는 일본 재무성이 98년 역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80엔에서 147엔까지 3년 만에 도달하니까 그때 달러 매도 개입을 한 이래 24년 만에 네. 또 달러 매도 개입을 네. 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거 이제 다 다뤘고요. 다 다뤘는데. 다 다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정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145나 147이라고 하는 지금 짚어지는 여기서 달러엔 환율이 상승세가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가는 거죠. 파운드화도 더 약해지고 예. 엔화도 더 약해지고 예. 유로화가 그나마 이제 뭐 다음 라운드에서 자이언트 스텝 내지는 빅원 밟아주는 거 하나. 그럼 킹 달러가 안 꺾이면 주식은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선 뭐 달러 인덱스도 네. 보시죠.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은 아들 부시 때 아버지 부시가 아닌 아들 부시 때 네. 2002년부터 우리가 참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한 6년 7년 정도 열심히 오랫동안 참 귀가 따갑도록 듣던 글로벌 달러 약세가 시작하기 전에 네. 달러 인덱스가 121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3, 114 그러고 있는데 지금 114도 오늘 갈 것 같아요. 가는 네.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짚어지는 것은 그나마 기술적으로 과거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120대 후반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정도. 거기다 아니에요? 위안화 네. 약세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으니 뭐 환율은 지금 뭐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3-5 한 3, 40분 전에 차트입니다. 예. 월간 차트가 이런 양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봐서는 우리도 짚어지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에 예. 1597원 고점, 네. 1600원 금방 뭐 거기 가면은 멈출라나 하는 정도의 예. 지금 정신없이 지금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들이 미 연준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네. 강력하다는 3.5가 깨지고 네. 3.6, 3.7, 3.8. 근데 미국도 국채 금리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자신들도 당혹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시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네. 연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6월 달에 찍었던 2270이었나요? 네.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깨져서 결국 여기서 뭐 이중 바닥 뭐
기술적으로 그게 엄밀한 의미의 이중바닥은 아닙니다만 네. 자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나마 오늘 장중 낙폭을 갖다 조금 줄이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 오늘 또 개인들이 풋옵션을 너무 사네요. 매겨주겠습니까? 네, 네. 안 매겨주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위클리로 보고 있으면은 기술적으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바닥 단기든 중기든 어떤 바닥 기대감 그리고 이 정도면 조정 끝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거는 뭐 우리 목돈연구소 꾸준히 청취해 오신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가설을 네. 즉 코로나 동안에 올라왔던 코스피 위클리입니다. 네. 코로나 동안에 올라왔던 이것의 조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61.8%까지는 우리가 각오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다 주자. 다 다 주자. 되돌리자. 예, 코로나 때 오른 거 다 빼자. 코로나 올린 거 아니요. 다 뺀다는 것은 거의 뭐 1,400대를 가자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저점 그때 61.8 그래 하다못해 예.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기 전에 고점 근방 그거, 예. 뭐 거기라도 예. 생각을 해서 61.8%라는 것은 또 이제 50%가 애매하게 물고 내려갔다가 회복하다 했으면 그러면 2,150 내지 60. 네. 그런데 네. 코스피 200은 사실 이 61.8%도 더 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계속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이건 666에서라도 멈춰주면 다행인 장이다. 네. 666까지는 각오하자. 우리가 2018년 이후 빠지는 장에서 참 오랫동안 666을 외쳤는데 네. 이 묘하게도 여기에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일방적인 하락이나 일방적인 상승은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만큼 빠졌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는 하겠습니다만 네. 또 여기서 또 과도하게 또 개인들이 뭐 하방으로 또 뭐 파생 쪽에서 옵션을 건다거나 하면은 또 외국인들 그것마저도 안 매겨주는 아주 악랄한 털어먹기로 가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레벨은 저 정도라고 보시고 그래서 결국 저점 매수를 갖다가 자꾸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요즘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고 무슨 뭐 평생에 한두 번 맞는 기회고 지금 아니면 부자 못 된다는 그런 식의 썸네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네. 뭐 또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그 차트 한번 다시 보죠. 어떤 우리 차트요? 그 뭐죠?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 200으로 네. 왔었던 그 차트인데 예. 코스피 200은 이제 코스피랑 좀 다르죠. 200개 종목만 놓고 보면 그렇죠. 대형 우량주죠. 오늘이 거의 지금 여기서만 지켜준다면 여기서만 지켜준다면은 예, 코로나 여기서만 19 지켜준다면은 이전. 예. 기술적으로도 RSI나 스타캐스틱 뭐 이런 쪽에서는 RSI는 뭐 심지어 매수 다이버전스까지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스타캐스틱은 역대급으로 지금 과매도 네. 그런 가운데에 조금 희망적인 기술적 보조 지표가 보이는 반면에 MACD 오실레이터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접어들면서 또 새로운 어떤 하락 추세의 강화 가능성도 또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매번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네. 지금 정 소장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알고 있거든요. 네네. 코스피 200 즉 어떻게 보면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대형주들은 네. 충분히 조정을 받은 레벨 아닐까? 바깥에서 도와준다면은 이 정도에서 한번 반등을 하락 조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단락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옆으로 기든간에. 네, 뭐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도 안정이 돼줘야 되고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삼박자가 다 맞으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힘겨운 그런 국면입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하시죠. 마시죠. 예, 예.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3, 4%더 빠지면 일단은 그냥 아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FM 네.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